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편두통 때문에 고생들을 하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네. 아이들도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기사들을 종종 접할 수가 네. 있어요. 황태원 선생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들의 편두통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이렇게 편두통 지속 시간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뭐 최소 4시간 이상에서 뭐 72시간까지도 지속이 되지만 아이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짧은 양상을 띠고요. 대신에 통증의 강도는 훨씬 더 심해서 거의 일상적인 생활이 아이들이지만 많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듣냐고 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너무 아파서 양호실에서 계속 누워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결석을 했다든지 그와 같이 통증의 강도가 아주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두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이 미식미식하다든지 그러면서 실제로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아이가 어지럽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빛에 대해서 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동반되는 증상들을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두통이지만 오히려 두통 증상은 없이 계속 어지럽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항상 빛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두통이 없이 오히려 동반되는 증상들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아의 비전형적인 편두통이라고 해서요. 복부 편두통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복부 아이가 배꼽 주변이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막상 병원 가서 검사하고 해도 어떤 큰 원인은 발견되지 않고 그런데도 아이는 계속 배꼽 주변을 만지면서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복부 편두통의 양상을 띠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양성 발작성 현운이라고 해서 양성이라는 말은 다행히 이제 원인 자체가 좋다는 뜻입니다. 반대가 악성이니까요. 이제 현운 어지럽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주로 아주 어린 영유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아이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잘 비틀비틀한다든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전혀 문제도 없는 이런 양성 발작성 현운의 양상을 띠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기적인 구토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이가 이유 없이 구토를 뭐 1시간에 뭐 여러 번 한다든지 거의 하루 종일 한다든지 주로 이제 이와 같은 구토 증상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이후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꼭 두통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항상 소화기 쪽 문제를 동반하는 양상을 많이 띠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인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두통약을 현재 자주 복용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황태원 원장님, 이렇게 진통제를 많이 과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예, 진통제 정말 뭐 우리가 아팠었을 때 쉽게 요즘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어쨌든 이제 통증이 있을 때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도 꽤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남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약물성 부작용에 뭐 죽음에 이른다든지 아니면 꼭 어떤 안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항상 1순위 약이 진통 소염제입니다. 영어로 NSAID라고 하는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양리학 교과서에 적힌 진통 소염제의 부작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 하나 먹어가지고 조금 내가 통증이 덜하고 염증이 가시는 그런 이득이 있는 대신에 훨씬 더 오남용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 정말 어마막지합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머리 이제 두통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지럼증, 그리고 이렇게 항탄 진통 소염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위장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장간에 깨해를 줘서 이게 결국 심하게 되면 이제 궤양이라든지 뭐 더 안 좋은 위장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편두통이 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많이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반대로 진통제 남용은 만성 편두통의 원인이 된다고 의학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진통제 의존하기보다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침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진통제 오남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너무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셔서 진통제를 서서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통제 남용은 오히려 만성 두통을 좀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꼭 위험성이 있다는 점 주의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다 더 근본적인 두통의 치료 방향을 저희가 잡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원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떤 장기의 문제로 두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의 가장 오래된 원서인 항제내경 소문, 통천 허실론에서 이제 얘기한 원문을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통, 이명, 규규 분리, 장위지, 소생야. 쉽게 표현하면 이제 두통이라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구규는 얼굴에 있는 6가지 구멍, 그러니까 눈, 코, 귀 쪽 문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대소변 생식기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장위, 저희가 요즘 말하는 소화기죠. 이게 다 소화기 문제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방에서는 두통이 있다든지 머리가 맑지 않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하면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든 아니면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조금 약한 체질이지 않나. 그럼 당연히 근본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소화 기능을 우선적으로 튼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그 부분이 약하면 꾸준히 소화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하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네, 일단은 약해진 소화 기능을 높여서 이 두통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완화될 수 있도록 치료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